이제 마지막으로 최신 최적화 AI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최적 설계를 AI를 활용하는 주요 방법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우선 예측 AI 연구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fx와 x는 g of g라는 함수가 생겨지면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옵티마이저로 최적 설계하는 것과 AI로 생성하는 역설계 방법이 있었죠. 전통적인 설계 방법 같은 경우에 타겟 Y가 있으면 그 타겟 Y를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을 해서 그 새로운 디자인을 예측 모델에 넣어서 나온 예측 값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G를 찾고, 그러니까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의 G를 찾고 그 G를 다시 생성 모델에 넣어서 X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성 모델 자체에 타겟 Y를 컨디션으로 주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X를 생성해 주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요 전통적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설계했던 프로세스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트럭의 서스펜션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적 함수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디자인 베리어블이 뭔지,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뭔지. 근데 특히 디자인 베리어블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릭하게 정의한 후에 웬만한 값들은 다 픽스를 해놓고 정말 중요한 몇 개의 값들을 디자인 베리어블로 선정을 하죠. 그런 후에 그 소량의 디자인 몇 개의 디자인 베리어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CA 해석을 해보고 해석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메타 모델을 만들고요. 그 메타 모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최적해를 찾는 것이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설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차원 축소를 해서 그 축소된 차원에서 스스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도록 하게 해서 특정 값을 고정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처를 바탕으로 non 파라메트릭하게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디자인을 CA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값을 학습을 해서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필드를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굉장히 넌리니한 혹은 타임 시리즈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버스 디자인을 이용하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설계를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이런 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효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최적 설계와 딥러닝 기반 인버스 디자인의 좀 이런 분류를 다시 살펴보면 최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매번 하나의 디자인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 기반의 인버스 디자인은 생성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최적해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적 설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넌 그레디언트로 찾는 방법,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찾는 방법. 보통 넌 그레디언트 방법은 이제 GA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랜덤하게 파퓰레이션을 생성해서 그 중에 좋은 애들만 다시 섞어서 새로운 애를 만드는 거죠. 그런 그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으로는 이제 뉴메리컬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SQP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날리티컬하게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딥러닝을 학습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때도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버스 디자인을 하는 건 이런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생성할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학습으로 인버스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싱글 솔루션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타겟 Y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X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지도학습을 쓰면 멀티플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Y에 대해서 다양한 X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솔루션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보통 인버스 네트워크, 탄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멀티플 솔루션일 땐 시겐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디션에 y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다양한 크라이테리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어떤지, 최적의 애큐러시는 어떤지, 나의 디자인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해가 잘 컨버전해서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고민을 해서 이 5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서로게임 모델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으로 만든 후에 전통적인 옵티마이저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원래 최적 설계하는 방법이 메타모델 기반으로 이니셜 포인트를 잡고 어떤 옵티마이저로 최적화를 할지 결정한 후에 서로게임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계속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서 해가 수렴을 하면 그것이 옵티멀한 디자인이 되는 건데, 이 서로게임 모델에 바로 딥러닝을 이용한 서로게임 모델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런 힛소스에 대한 열 분포를 최적화를 한 겁니다. 또 생성 모델에 최적 설계를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겐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그 새로운 디자인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설계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화학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리얼한 액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해내가는 그런 태스크에 적합하다 보니까 한 번에 설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레이아웃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다음과 같이 스트럭처를 구조를 설계하는데 뭔가 하나하나 그 애드해 가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론들에 가장 적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이 결국에 생성 모델을 만들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생겨나겠죠. 그 레이턴트 피처 내에서 GA, 휴리스틱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장 좋은 Z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Z를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X를 복원을 해내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화된 딥러닝을 이용한 최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 만들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가장 성능이 최적화된 애를 찾아서 X로 복원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역설계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그 브레이크의 캘리퍼를 설계한다고 칩시다. 다음과 같이 단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단면을 X라고 하고 설계라고 하고 또 해석한 결과를 Y라고 합시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예측 AI 모델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 X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아웃풋 Y가 예측될 수 있도록. 하지만 설계자가 진짜 원하는 건 이 Y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인풋의 Y를 만족시키는 최적화된 X를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는 FY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함수. 하지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요 X와 Y의 순서만 바꿔서 학습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학습을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존재를 하면 역함수는 그냥 거꾸로 학습을 하면 되지만 하나의 X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바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y에 대해서 다양한 x들이 존재하면 역함수가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계에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들이 동일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x, y를 바꿔서 학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제 딥러닝 기반의 인버스 디자인은 결국에 y를 타겟으로 줬을 때 최적화된 x를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설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이런 랭스를 최적화를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가장 나이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타겟 y, 이게 이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타겟 y를 넣었을 때 최적화된 x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함수를 다이렉트로 학습을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먼저 예측 AI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함수를 예측 모델을 먼저 만든 후에 그걸 프리징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픽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 다음과 같이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애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들어가서 x가 생성이 되는데 이 x가 다시 내가 앞에 프리트레인드 해놓은 예측 모델에 들어가서 원래 타겟 y가 나오게 한다면 마치 오토인코더처럼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이 부분만 띄어내면 y를 넣어주면 x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잘 되더라. 드디어. 근데 하지만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특정 그러니까 하나의 y에 하나의 x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y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 C겐을 이용을 하면 가장 간단한 컨셉을 이용할 수 있죠. 이 이제 Z가 존재하고요. 레이턴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C 대신 Y 성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을 했더니 각 C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일한 Y에 대해서도 복수의 설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을 통한 방법을 다시 한번 조금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브레이크 캘리퍼 단면을 설계하고 싶다. 그럼 그 단면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13차원의 x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그 x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y가 예측될 수 있는 예측 모델들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으로. 그런 후에 이 모델들을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포워드 네트워크를 앞에 답니다. 앞에 달고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애를 그 다음 뒤쪽에선 y가 들어갔을 때 x를 만들어내는 요 인버스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그러면 타겟 성능 y 1에서 4까지를 딱 주면 x가 생성이 되고 그 x가 다시 예측 모델로 들어가서 y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 부분은 없애고 이 부분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계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최적화 관점에서는 이제 다 학습하고 나서는 그냥 포워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최적화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줄고요. 실제적으로도 보통 1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1분으로 걸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